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꼬들꼬들 씹히는 맛이 일품인 소라는 영양도 풍부한데요. 소라에 들어있는 타우린은 피로를 해소하고 비타민 A는 시력 보호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필수 아미노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성장을 촉진하고 칼슘도 풍부해서 근육 생성을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라를 고를 때는 살아있는 것을 골라야 하고 껍데기에서 살이 빠져나오지 않으면서 묵직한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색소 질환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피부 고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색소 질환 중에서도 흑자는 한번 발생하면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흑자를 제거할 수 있는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깨끗한 피부에 대한 관심은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피부를 해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피부가 얼룩덜룩하게 보여 많은 사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색소 질환을 꼽을 수 있다는데요. 색소 질환은 한 번 생기면 자연적으로 잘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짙어지거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색소 질환이란 피부 모발 눈 또는 점막에 존재하는 멜라닌 색소의 양과 분포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멜라닌은 피부의 색을 결정하는 주요 색소로 주로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에서 생성됩니다. 색소 질환은 멜라닌의 과도한 축적이나 멜라닌의 감소 또는 결핍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색소 질환은 크게 저색소 침착과 과색소 침착으로 나뉘는데 백색증과 백반증은 저색소 침착에 속하며 기미와 주근깨, 흑자, 검버섯은 과색소 침착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흑자는 기미만큼이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색소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흑자란 피부에 나타나는 갈색 또는 검은색의 평평한 반점으로 멜라닌 색소의 국소적 증가로 발생하는 색소성 피부 질환입니다. 흑자는 주로 자외선 노출, 노화, 유전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흑자는 크게 단순 흑자와 일간 흑자로 나눌 수 있는데 단순 흑자의 경우 자외선 노출과 관계없이 유전적 요인이 크며 20대의 젊은 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광 흑자는 자외선 노출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로 생기는데요. 자외선에 의해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표피와 진피 경계면에 변형을 동반하는 멜라닌 세포의 증식이 있는 색소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흑자 진단 시 흑자의 발생 시기와 크기, 색상, 경계의 형태를 확인하고 색소 침착의 깊이를 평가한다는데요. 눈에 보이는 색소 외에도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피부 진단기를 통해 피부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피부 진단기는 자외선광과 평광, 일반광, 광택광 등 4개의 광원 사용으로 촬영한 자료를 통합해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피부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장비를 통해 정밀한 진단을 시행한 후 환자에게 맞는 레이저를 선택하여 맞춤 혼합 치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흑자 치료에는 여러 가지 색소 관련 레이저 기기가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레이저 시술은 흑자의 크기를 줄이거나 흐려지게 하기 위해 특정 파장의 레이저 빛을 이용하는 비침습적 시술이라고 합니다. 흑자가 단순히 표피에만 있는 색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흑자 병변에서 표피 아래 경계인 표피 능선이 불규칙한 모양으로 아래쪽으로 굴곡져 있어 치료하기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 처음에 생긴 형태가 작더라도 크기가 커지거나 재발 가능성도 높아서 치료가 어려우며 치료 후 색소 침착이 다시 생길 수 있어서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색소 질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고자 최근에 차세대 레이저가 개발 도입되어 흑자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레이저로 흑자를 치료하면 깊은 곳에 있는 병변까지 도달하는 데 한계가 있고 피부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전달되어 조직 손상의 위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차세대 레이저는 색소병변 아래의 모세혈관 수축을 유도하는 혈관 관행각 기술로 모세혈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에너지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레이저 스스로 병변을 인식하는 영상 처리 기술로 색소병변만 표적으로 하여 레이저를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다는데요.
흑자를 치료한 후에는 다시 색소가 진해지지 않도록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게 중요하며 재생크림과 보습제를 충분히 도포해줘야 합니다. 주의해야 하는 행동에는 시술 후 4주 정도는 사우나, 음주, 흡연, 각질 제거 등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 3주 동안은 재생밴드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거 후에는 재생용고를 잘 발라줘야 합니다. 레이저 시술을 통해 다양한 피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무분별한 레이저 시술 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데요. 과도하게 레이저가 조사되는 경우 병변 부위의 피부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되고 염증 반응으로 인한 불금증이나 색소 침착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련된 의료진을 만나 적절한 강도로 레이저 시술을 진행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변형된 세포가 진피 방향으로 증식하는 흑자는 중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방치하지 말고 면밀한 상담과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 흑자를 제거하길 바랍니다. 흑자 시술은 난치성 치료일 만큼 까다롭고 어려워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잘못 받으면 괜히 더 진해지고 커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흑자 치료가 어려웠던 부분이 여러 가지 레이저 기기의 개발과 최신 시술 테크닉으로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 고민이었던 사람들은 그냥 방치하여 악화되기 전에 숙련된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풍부한 개방감과 실용적인 설계를 갖춘 오피스텔이 좋은 주거 환경을 찾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근 1, 2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 기능이 보강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오피스텔은 대부분 원룸형 구조로 주방과 거실, 침실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공간 활용성이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실내 전체가 들여다보여 사생활 침해나 안전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침실과 거실 공간을 분리해 주거 기능을 강화하고 호텔에서 볼 수 있었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파트처럼 풍부한 부대 시설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맞춤 설계를 갖춘 오피스텔이 등장하고 있다는데요. 최근 공급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기존 오피스텔 장점에 더해 다양한 특화 시설과 편의성 높은 설계를 제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고급 가전제품까지 기본 구성으로 하는 풀 퍼니시드 시스템을 갖추어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렇듯 오피스텔은 장점이 많아 투자자는 물론 수요자도 선호하는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서울의 풍부한 편의시설과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춘 오피스텔을 공급하여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고 있는 곳이 있어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오피스텔은 지하 6층부터 지상 22층까지 399실로 건립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2인에서 4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별로 선택 가능한 4가지 타입의 방 2개와 욕실 2개 구조의 특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는 자주식 212대, 기계식 170대, 총 382대의 주차 면수를 확보하였습니다. 타입별로 최신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독립공간을 만들고 디자인적인 요소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개방감 있는 구조로 설계하고 넓은 창으로 채광을 확보한 것은 물론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여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데요. 특히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가전제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첨단 내부 시스템과 사계절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클럽, 옥상 정원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2개의 타워 중간에 고즈넉한 자연을 눈으로 감상할 수 있는 정원과 가볍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원 등 2개의 아트리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세탁 서비스를 비롯해 비서 서비스, 펫케어 서비스, 조식 서비스, 발렛 파킹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하여 입주민들이 더욱더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알아볼 때는 내부 시설도 중요하지만 입지와 주변 인프라도 괜찮은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데요. 이곳 오피스텔 단지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직장인들의 출퇴근이나 학생들 통학의 편리함은 물론 주변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인근에 산과 공원이 있어 산책을 하거나 여가를 즐기기 좋다는데요. 저희 오피스텔은 금융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오피스텔 단지로 자녀 한정세대 특별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5% 적용과 잔금 30%를 7년간 유예할 수 있는 파격적인 안심분양제도 혜택을 제공하여 초기 자금 및 잔금 부담을 줄였고요. 2024년 초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는 개정법을 반영해 일부 세대에 발코니를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을 알아볼 때는 개인의 필요에 맞는 목적의 오피스텔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원하는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편리한 입지의 오피스텔인지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량이나 활성도를 찾아봐서 공실의 위험이 없는지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오피스텔이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새로운 주거 형태로 거듭나고 있다는데요. 만약 오피스텔을 고려한다면 오피스텔 내부 구조는 물론 주변 교통 여건과 인프라까지 세세하게 알아본 후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랍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줄넘기는 쉽게 할 수 있는 친근한 운동인데요. 무엇보다 줄넘기는 대표적인 전신 운동으로 심폐력과 지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기술 줄넘기부터 음악 줄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줄넘기 학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도 효과적인데요. 다양한 운동 방법 중에서도 줄넘기는 줄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특히 뛰는 방법이나 횟수, 운동 속도를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해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산에 위치한 한 줄넘기 학원. 아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줄넘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체육 선생님을 준비한 저는 누구나 쉽게 매일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던 중에 태권도 관장을 오랫동안 해온 아내 오빠로부터 줄넘기 교육의 중요성과 활용성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줄넘기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매일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인지 깨닫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학원을 설립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줄넘기는 전신을 활용하는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먼저 코어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줄넘기를 할 때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고 체력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데요. 또한 기본적인 발 동작과 리듬감을 익히는 과정을 진행해 체력과 기술을 동시에 다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저희 학원의 운영 철학은 누구나 쉽게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들의 연령과 수준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운동을 단순한 반복이 아닌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한 시간을 선물하는 것을 목표로 운동을 통해 성취감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수업으로는 음악과 함께하는 줄넘기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는데요. 경쾌하고 발랄한 리듬의 음악을 들으면서 줄넘기 기술과 여러 가지 동작을 연결해 보다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급수 줄넘기 과정과 기술 줄넘기 프로그램이 있다는데요. 점프 한 번에 줄을 2회, 3회 회전시키는 아이들. 이 기술은 점프에 맞춰서 빠르게 줄을 돌리는 다중뛰기 기술로 순발력과 리듬감, 체력이 모두 필요한 동작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줄넘기를 돌려서 등으로 감기게 하는 기술과
손 동작은 엇걸어 풀어뛰기를 하고 발 동작은 앞들어 모아뛰기를 하는 복합 동작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배운다는데요. 줄넘기를 잘하면 몸에 힘을 빼고 가볍게 뛰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많이 뛰려는 것보다 바른 자세와 리듬감을 익히는 게 먼저입니다. 발 앞꿈치로 가볍게 뛰면서 손목을 사용해 줄을 돌리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덜 힘들고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줄넘기 할 때 너무 높이 뛰지 않아야 하는데 줄이 지나갈 정도로만 점프하는 게 체력 소모도 줄이고 속도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이번에는 혼자 하는 줄넘기에서 벗어나 친구와 함께하는 짝 줄넘기에 도전하는데요. 친구와 손발을 맞추고 협동하면서 자연스럽게 팀워크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티니클링 기술을 배워보는데요. 티니클링은 필리핀의 전통춤으로 원래는 대나무 막대를 이용해 리듬감 있게 스텝을 밟는 것이 특징인데 이를 줄넘기에 접목하여 대나무 대신 줄을 활용한 스텝 운동으로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줄을 교차하면서 비트에 맞춰 발을 빠르게 움직이는 기술을 배우는 수업도 있다는데요.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활용해야 해서 균형 감각과 스텝 조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도 노래 듣는 걸 좋아하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줄넘기 동작에 맞춰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재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 줄넘기가 신나고 즐거웠어요. 제가 줄넘기를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음악이랑 같이 하니까 좀 더 즐겁고 신나서 줄넘기가 너무 좋아요. 줄넘기 운동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식단 프로그램도 제공한다는데요.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식습관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건강관리사인 아내가 개별 맞춤형 식단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이 목표인 사람은 영양 균형을 맞추면서도 줄넘기 운동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식단을, 근력 강화를 원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식단을 추천해 줍니다. 또한 줄넘기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 전후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컨디션과 운동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사 타이밍, 음식 종류, 수분 섭취 방법까지도 세밀하게 알려줍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체중 조절과 근력 강화에도 효과적인 줄넘기. 기본기부터 고급 기술까지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즐겁게 운동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 집 건너 카페를 만나볼 수 있을 정도로 커피 문화는 대중화됐습니다. 게다가 카페는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고객들의 취향을 반영해서 맛있는 커피와 음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카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계속되는 데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창업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수록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선택을 받는 창업 종목으로는 카페를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카페 창업은 상대적으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진입 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차별화된 경쟁력 없이 카페를 창업했다가는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차별화된 크기, 특별한 레시피로 음료와 커피를 선보여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카페가 있어 찾아가 보았는데요. 저희 브랜드는 가성비 커피 음료를 중심으로 하는 테이크아웃 전문 브랜드입니다. 2012년 한 대학교 앞에서 시작했고 가성비를 강점으로 대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보다 저렴한, 보다 맛있는, 보다 양이 많은 커피와 음료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국에 529호점을 운영 중입니다. 2022년 싱가포르 해외 1호점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텍사스, 필리핀에서도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봄의 기운처럼 밝고 따뜻하며 아늑한 공간을 연출하여 고객에게 안정감과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섬세한 레이아웃 설계로 매장 내 직원의 동선 효율성을 극대화했다고 하는데요. 점포 오픈을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테리어와 기기 장비 비용인데요. 저희 브랜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개별 공사가 가능해서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 변경 시에는 개별 공사와 함께 기존에 사용하시던 기기 장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 투자로도 오픈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가맹점주님과 본사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브랜드입니다. 점점 고급화되는 국내외 소비자들의 취향을 만족시키고자 고급 원두를 사용해 아메리카노를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스페셜티 생두에 아라비카 생두를 적절하게 배합한 제품으로 최적의 맛과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인기 메뉴는 진한 초콜릿 맛이 매력적인 초콜릿 음료라고 하는데요. 화려한 토핑과 풍부한 초콜릿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져 달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닐라의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우유가 만나서 탄생한 바닐라 라떼와 바삭한 쿠키와 부드러운 크림이 조화를 이루는 쿠키 프라페도 많은 사랑을 받는 음료라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의 건강을 생각해 만든 음료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당분이 적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요거트가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브랜드 저당 요거트는 2023년 식약처에서 진행한 저당 저감 사업에 참여해서 만든 음료입니다. 높은 당을 함유한 원재료 중에서 저당 제품으로 개발했을 때 다양한 메뉴와 조합할 수 있고 저당 효능이 제일 높을 것으로 분석된 요거트 파우더를 선정했습니다. 커피 음료와 같이 먹기 좋은 디저트로는 크로플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바삭하고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바삭한 채소 김말이와 잡채 만두, 매콤달콤한 떡볶이가 함께 나오는 메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성비 좋은 사이드 메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기업 부설 연구소를 운영 중이며 원두 및 원재료 퀄리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정기적인 시장 조사와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해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독자적인 원재료를 연구 개발해서 퀄리티 높은 메뉴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 본사에서는 가맹점주들이 매장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슈퍼바이저를 정기적으로 파견시킨다고 하는데요. 슈퍼바이저의 역할은 본사와 가맹점의 이익 창출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메뉴 점검부터 매장 운영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매출 분석 및 매출 관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매출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과 실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플랫폼 입점, 브랜드 앱 매출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판매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는 점주님들과의 소통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비 창업자가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창업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끊임없는 메뉴 개발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 창업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정도로 흔한 증상이 바로 어지럼증이라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질환의 징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지럼증의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질환 중 하나로는 어지럼증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지럼증은 누구나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질환으로 많은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라면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지럼증은 원인에 따라 말초성과 중추성으로 나뉘며 말초성 어지럼증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말초성 어지럼증은 전정기관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데요. 전정기관이란 귀 가장 안쪽, 뇌에 위치해 있는 조직으로 머리의 수평이나 수직, 회전 운동 등을 감지하여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전정기관이 신체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합니다. 어지럼증은 원인이 다양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우선 병력 청취와 문진을 통해 어지럼증이 발생한 시기와 증상의 지속 시간, 빈도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 후 어지럼증이 생기는 여러 자세에서 안구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비디오 안진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귀의 전정 기능은 신경망을 통해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정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안구의 움직임에도 이상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면 안구의 떨림 현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다는데요. 이외에 청력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어지럼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진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귀 질환으로는 이석증을 꼽을 수 있다는데요. 이석증은 전정기관에 들어있는 이석이 제자리를 이탈하여 방골이관 내부에 들어가 떠다니면서 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듯한 어지럼증이 1분 정도 지속되다가 저절로 개선되기를 반복하는데요. 속이 메스꺼워지면서 구토가 나타나거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석증 같은 경우 이석 정복술을 통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물리치료는 환자의 머리와 몸을 특정 방향과 각도로 움직여 이석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이석증 환자에게 폭넓게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어지럼을 유발하는 귀 질환으로는 이석증 외에도 메니에르병과 전정신경염이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은 달팽이 안 내 림프액의 과다 분비로 막성미로가 부풀어 오르는 질환입니다.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 약물치료 등을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전정신경염은 전정기관에 염증이 생긴 상태로 주로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인데요. 감기를 앓은 뒤 어지럼증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전정신경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자연 치유되지만 초기에 환자가 매우 힘들어하므로 전정 억제제를 단기간 사용합니다.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는 다수가 귀의 문제로 인한 경우가 많지만 자율신경기능 저하에 의한 어지럼증인 경우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각 장기가 환경과 상황에 맞춰 알아서 조절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율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체력 저하와 관련이 깊고 단순 약물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인한 어지럼증 환자는 어지럼증 외에도 이명, 만성피로, 두통, 소화불량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율신경 주사나 수액치료, 전류도수치료 등 자율신경 조절 치료를 진행하여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머리가 무겁고 빙글빙글 도는 듯한 느낌이 드는 어지럼증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증상인데요. 어지럼증은 원인이 다양하고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수면과 식사를 규칙적으로 유지하십시오. 특히 현대인들은 수면 시간이 매우 짧아 4-5시간 주무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른도 8시간 정도 푹 주무셔야 합니다. 일 다하고 남는 시간에 자는 게 아니라 자는 시간을 확보하고 나머지 시간에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수면 부족이 자율신경 기능을 저하시켜 어지럼, 이명, 돌발성 난청을 유발하게 됩니다. 어지럼은 생각보다 치료가 잘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일상의 안정감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과목은 외울 것도 많고 흐름을 잡기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사는 수능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 방법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뚜렷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한국사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학교 내신 시험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에서도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사는 방대한 분량과 어려운 어휘로 많은 학생이 어려워한다는데요. 학생들이 한국사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전에 위치한 한 한국사 전문학원. 오랜 강의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 암기식으로 하는 한국사 수업이 아닌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 한국사처럼 배우면서 내신, 수능,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까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는 것이 저희 학원의 교육 철학입니다. 유물과 유적, 지도 및 각 사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석하여 풀어나가는 과정 위주로 한국사 수업을 진행한다는데요. 요즘 한국사 문제는 제시된 자료를 해석해 정답을 도출해야 하는 형태의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단순 암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한국사는 논리와 이해가 필요한 과목으로 학생들이 시대별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시기의 상황과 왕들의 업적을 인과관계식으로 자세히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어렵지 않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 또한 체계적으로 수업해 주셔서 한국사가 어렵지 않고 오히려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전국에서 한국사 수업을 하면서 저만큼 지도나 그림을 많이 그리는 사람이 없을까 싶을 정도로 지도와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또 단순한 번개 모양이나 또 뭐 토끼 모양의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도를 자세히 또 강, 역사적 도시 이런 게 한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이나 역사적 도시 그리고 또 각 지역의 지명까지 자세히 표시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글도 그리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 그림만큼 또 이해가 도움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스킬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수업에 많은 헌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다양한 유형이 요즘에 출제되고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 좀 적응이 많이 되는지 아이들이 참 문제를 잘 풀어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중요도가 높아진 한국사 과목.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단순 암기식이 아닌 이해와 논리를 바탕으로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는 전문학원을 통해 한국사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정환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네. 요즘 한국사를 비롯해 사회 역사 과목을 단편적인 암기식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너무 큰 흥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면서 내신과 수능까지 또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까지 고득점을 맞거나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수업 커리큘럼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2025년 고1부터 내신과 수능이 5등급 체계로 바뀌고 그 전에 시행하지 않았던 고교학점제까지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고2, 고3까지는 기존 체계대로 사회탐구 9개 과목으로 수시 준비를 위한 내신 대비, 정시 준비를 위한 수능 대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올해 새로운 입시 제도가 적용이 되는 고1부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치러야 하기 때문에 통합사회를 새로운 입시 제도에 맞춰 디테일 있게 각 유형에 맞춰서 각 사례나 예시를 자세히 들어 설명해 수업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대비반도 있다면서요? 네, 요즘 대세의 시험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학원에서는 학생부터 성인까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대비 평일반과 주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화라 하면은 심화 1, 2, 3급을 말하는데 심화 3급을 목표로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과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노하우는 뭐라고 보세요? 네, 제가 2000년부터 강의를 시작해 올해가 25년째가 되었습니다.
입시학원, 재수학원, 그리고 공무원과 경찰을 준비하는 고시학원, 대학교 강의까지 하다 보니 학생들이 한국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학생들과의 대화 속에서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보완할 방법이 없나 생각을 했었는데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좀 더 꼼꼼하게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 노하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술을 받은 이후에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맞춤형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점차 마모되어 뼈끼리 맞닿으면서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무릎 골령골의 대부분이 손실된 퇴행성 관절염 말기의 경우에는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수술은 남아있는 골령골을 제거하고 인공 관절을 삽입하는 방식인데요. 수술을 받은 후 재활과 관리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만 우수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한 대학교. 재활의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물리치료학과 학과장이자 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남영규 대표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최근 무릎 수술 후 재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많은 무릎 수술 환자들을 보면서 수술이 잘 되어도 재활의 질과 양에 따라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속도가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충분한 관리와 재활을 하지 못해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사는 어르신들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도 당연한 것이 젊은 층 환자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재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반면에 고령자들은 재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수술한 다리로 매일 재활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 것도 사실 힘들죠. 이에 무릎 수술 후 재활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추후 병원 진료 시 처방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간단한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친 뒤 무릎 수술을 받은 날짜를 입력하고 기본적인 기저질환에 대한 설문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통증과 무릎 관절 각도, 수술 후 운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 평가를 수행한다는데요. 무릎 관절 각도 평가 같은 경우 앱과 연동되는 보조 장비를 수술한 무릎에 착용하여 관절 각도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모든 평가 이후에는 환자 맞춤형 재활 솔루션이 제공되며 편한 시간대를 설정하면 해당 시간대에 앱에서 알람이 울리고 필요한 재활을 안내해주기 때문에 손쉽게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다는데요. 재활 운동을 수행한 이후 1시간, 3시간 간격으로 열감이나 부기, 통증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고요. 정상 범위와 다를 시 운동 중재를 조정하거나 상황에 따라 등록된 병원으로 예약을 연계하는 기능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외출할 때 약은 깜빡하고 집에 두고 오실 때가 있는데 스마트폰을 두고 간 적은 없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효과가 있는 디지털 치료제의 개발은 무릎 수술 후 재활에 큰 힘이 되어 환자들이 다시 달릴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릎 수술 후 재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될 수 있고 회복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는데요. 추후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맞춤형 재활 운동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남연교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었을까요? 네,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할 때 중점을 둔 부분은 아무래도 앱의 특성상 사용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환자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를 보시면 환자의 기본 정보, 임상 정보를 분석해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 디지털 치료제는 이 외에도 환자의 성향, 성격 등을 파악해서 더욱 고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릎 수술 이후에 실밥이 있는 상태에서 A라는 환자는 운동하시기에 굉장히 겁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B라는 환자는 이렇게 실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운동 강도를 높여서 운동을 좀 더 장기적으로 하시길 원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임상에서도 치료사분들이 이런 환자의 개개인의 니즈를 파악해서 치료 계획을 변경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디지털 치료제 또한 이상적인 치료 범위 내에서 환자의 어떤 성향과 성격을 분석해서 맞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총 5번의 사용성 평가를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하였고, 해당 알고리즘은 현재 특허 출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학교 강의도 하고 회사 운영도 하느라 바쁠 텐데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 의료진들과 연구진들과 열심히 연구 개발하면서 더 나아지는 디지털 치료제를 봤을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외할머니께서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데 저희 외할머니를 포함한 많은 어르신들이 더욱 무릎 수술을 받으시고 더욱 건강한 재활을 받으셔서 다시 달리실 수 있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네, 저희 디지털 치료제가 보험 적용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저희 어떤 치료제를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식약처의 정식 의료기기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요. 현재 식약처 IND 승인을 받아서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정병원에서 환자 대상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시판되어 더욱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현재 제공되고 있는 AI 기술이 더욱 고도화가 되어 국외 시판도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교통사고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던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무척 당황하기 마련일 텐데요. 법적인 절차에 휘말릴 시 단순히 억울함을 내세우며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한 법률사무소, 형사사건과 교통사고 및 보험 분쟁, 그리고 산업재해와 민사소송, 부동산 소송 등 다양한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데요. 고객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객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교통사고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집니다. 과실사고와 같은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시에는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교통사고 사건 해결의 핵심은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입니다. 우선 사고 발생 직후부터 변호사가 개입해 경찰 조사 및 보험사 협상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차량 감식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최대한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마련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데요. 만약 자신에게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비상등을 켜고 대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과 동승자, 상대방의 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사고의 크기와 관계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객관적인 사고 조사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의 연락처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본인의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박종현 사무국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가 설립된 배경은 뭘까요? 저희 법률사무소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사건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개입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건을 맡아왔을까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주로 사망사건을 맡아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진행됐던 사건들의 일부를 나열해보자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부터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 세종시 음주운전 여고생 사망사건, 여수 잠수부 작업 중 사망사건, 부산 무단횡단 사망사건, 대천 배달 중 음주운전 사망사건 등 수많은 형태의 교통사고 산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피해자를 선임하여 의뢰인의 입장에 맞는 최선의 변론과 최대의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 교통사고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차량 증가와 운전자의 부주의, 보행자의 안전불감증, 도로 환경의 복잡성 등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운전 중 주의사만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음주운전 및 무리한 운전 습관도 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 법률사무소는 법률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상담 플랫폼을 확장하고 교통사고 및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형사사건, 교통사고, 보험 분쟁 외에도 가정법, 기업법률자문 분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할 것이며 시민들이 법률 지식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법률 교육과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의자에 오래 앉아있다 보면 허리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올바른 자세와 의자 선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엉덩이는 의자 끝까지 깊숙하게 밀어놓고 등은 등받이에 밀착해야 합니다. 또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할 때는 팔은 팔걸이에 올려두는 것이 좋고 1시간에 10분 정도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또 의자를 고를 때는 너무 푹신한 의자보다는 적당한 쿠션으로 몸을 지지해주는 의자가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